네, 반갑습니다. 아우레올입니다. 한동안 제가 주식 관련 얘기를 잘 안 했었죠. 그 이유는 저도 주식을 쉬고 있었고, 사실 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으면 깔끔하게 투자를 접습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냥 간단한 모니터링만 하고 안 하는데, 일단 지금 장세를 봤을 때는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일단 뭐 시장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다 예측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뭐 어쨌거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 주가는 주가는 실적대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돈을 벌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것일 뿐이지,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해온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네버.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으로 돈을 날려먹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총 15년을 했고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가가 주가는 실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만 해당됩니다. 미국 증시는 좀 달라요. 실제로 미국 증시는 실적대로 잘 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들은 올라요. 실적대로 갑니다. 뭐 다만 뭐 좀 다른 건 있어요. 거품이 끼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흑자가 나고 영업이익이 나고 하지만 테슬라가 꽤 오랫동안 적자였거든요. 게다가 생산 지옥에 빠져서 뭐 생산량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당시에 실적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이제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그 팬덤, 그 테슬라에 대한 팬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였죠.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뭐 주가가 시총이 높은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이런 종목도 있고, 어쨌거나 미국도 예외는 있지만 미국은 그나마 대부분 실적대로 주가가 잘 가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많이 봅니다. 뭣도 몰라도,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본 적이 없어도 다들 주식하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떠올려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렇고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주위에 삼성전자 주식이 물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제 그 선호도가, 일단 삼성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이란 기업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삼성 주식은, 어떤 그 계열사도 삼성 주식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건 뭐 논외로 하고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수년째 계속 영업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매 분기 신기록을 갱신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합니다. 몇 년간 그랬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면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 검색하시면 쭉 나올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꾸준히 몇 년간, 수년간 영업이익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냐? 불과 작년에 8만원대였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6월 말 현재 5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5만원대. 불과 1년 만이죠. 8만원짜리가 5만원대. 8만원 후반까지 갔었나? 막 9만원까지 갔었나 그래요. 재작년쯤인가 그때는. 어쨌거나 이제 뭐 8만원 후반대로 보고, 8만원 후반대까지 갔던 게 거의 5만원을 깨는 수준까지 잠깐 갔었습니다. 뭐 사실상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근데 그 반토막이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힘들었느냐?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도 괜찮았어요. 반도체도 정말 사업이 잘 됐고, 또한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Z 플립, 그리고 이제 폴더블, 어쨌거나 접는 폰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기만 했느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왜 주가는 다운됐느냐?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삼성전자만 해도 실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자, 지금 수년간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발표한 날에는 주가가 반드시 하락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열의 9 혹은 열의 10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되는 날에는 무조건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영업이익 발표하는 날에 영업이익 내용이 어땠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좋았어요. 전분기. 그리고 뭐 동년 뭐 어쨌거나 뭐 전분기 대비든 뭐든 일단은 영업이익은 무조건 더 올랐습니다. 유지를 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더 많아졌어요. 돈을 더 벌었고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날 주가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급상승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주식이란 건,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절대로 실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 해외 자본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외국계 투자자들이죠. 이 외국인 자금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이제 외국계 자금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 자금을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계 자금이라는 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도 있고요. 뭐 유럽도 국가가 많죠. 그리고 뭐 미국, 영국, 유럽 많은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산유국들도 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중국도 있고요. 중국도 돈이 많죠. 또 일본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해외 자본이 있어요. 그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들도 있죠. 기관이라면 뭐 연기금도 있고 금융투자도 있고 투신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주체가 있고 또 개인이 있어요. 일명 개인 투자, 개미라고 부르는 일명 개미가 이제 개인 투자자죠. 이 개미들은 자금이 크지 않습니다. 개미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물론 십시일반 모든 개미들의 자금을 합치면 많겠죠. 근데 개미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원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굉장히 대자본가들이죠. 굉장히 거대한 투자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자기 입맛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회사지만 어느 정도 뭐 시총이 이제 뭐 몇 조 원이 아니라 이제 뭐 몇 천억 정도, 몇백억, 혹은 뭐 몇십억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떨어뜨리고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개미들은 현혹당하고 속고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놀아나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계 투자자인 내가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회사 주가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난 돈이 많아. 그럼 주가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략과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가를 떨고요. 왜 주가를 떨구냐?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싸게 대량으로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자들과 결탁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낸다던가, 아니면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던져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떨굽니다. 그럼 불안해서 개미들이 투매를 해요. 일명 손절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싸게 다 주식을 매수를 하고 물량을 매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주가를 쭉 올립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고점에서 다 사죠. 다 팔죠. 그렇게 해서 팔고 나면 개미들은 그제서야 그 파는 물량을 받아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미 일명 주포라 그러죠. 얘들은 벌써 다 해먹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줄 만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미들만 물량 다 받아주는 총알바지 역할만 하는 거고, 주가는 횡보합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지기, 폭락을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는 어떤 종목이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이런 대자본가들이 주가를 올려줘야만 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얘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관과 외국인인데,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주가가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대신에 외국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전략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가 결정되고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메이저라고 칭할게요. 저는 메이저라고 많이 부릅니다. 뭐 일명 사람들은 세력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이제 이 메이저들 중에서는 뭐 정말 돈이 많은 애들은 하루에도 수조 원치를 매수하거나 수조 원치를 매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가진 세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수조 원짜리 수조 원짜리, 시총 수조 원짜리 회사의 주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가진 그런 메이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개미들은 거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편법과 굉장히 많은 불법이 일어나는데, 이 편법과 불법을 어떠한 정보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투기 자금, 이런 메이저 세력들의 그런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처벌하지도 않고, 뭐 걸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완전 무법지대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주가를 컨트롤하는데 여기에서 편법과 불법까지 일삼는다는 겁니다. 거기 그 편법과 불법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이제 기자들과 결탁해서 허위 기사를 내보낸다던가, 혹은 뭐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는 패스합시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굉장히 커요. 무차입 공매도가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자들과 결탁해서 허위 기사를 내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면, 공매도라는 건 일단 주식을 빌린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주식이 없는데 파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겠어요? 이건 사기죠. 그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금융당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론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결국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건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주식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수라는 것도 찔끔찔끔이 아니라 정말 많은 매수가 이루어져야만 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폭발적인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건 개미가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관과 외국인을 굳이 힘겨루기를 해서 평가를 하자면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은 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적대로 주가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찾을 수도 있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시총 상위 기업들의 과거 주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도 주식을 한 10년간 보유했을 때, 10년간 보유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결국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0년 11월 30일에 이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10년 뒤인 2020년 5월 14일쯤에 얼마쯤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매수했다 그러면 꽤 많은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보시면 포스코는 10년 전 주가보다 역행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시가총액이 3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간 포스코를 장기 투자했다 그러면 63%의 마이너스 63%의 수익률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토막도 절반도 못 건지는 거죠. 밑에 보시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 전부 다 삼성전자만 빼고 싹 다 마이너스입니다.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은 10년간 대기업이랄지라도 10년간 보유했을 때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KT도 그렇고 하여튼 뭐 주식이라는 게 꼭 오래 보유한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실적대로 주가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적대로 주가가 갔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바닥을 치진 않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요. 90년대 말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2종목을 30년간 보유했다라면 수익률이 얼마나 됐을까? 한국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면 연수익률이 1.9%. 차라리 이럴 거면 어쩌면 30년간이니까 은행 이자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포스코는 선방했네요. 9%니까 연수익률이 9%면 뭐 포스코는 나쁜 수익률은 아니었겠지만, 밑에 보시면 쭉 역시나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뭐 20% 연이 수익률을 올렸을 거고,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2년간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수익을 올리셨겠죠. 결국 손해 봤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을 투자했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9%. 뭐 쭉 보시면은 뭐 대우건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대우건설을 보유했을 때 마이너스 43%를 기록했을 것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주가라는 게. 자, 쭉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라는 게 꼭 실적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 방금 그 표에서 보셨던 기업들이 망했느냐, 아니면 영업이익이 더 안 좋았느냐, 혹은 성장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 기업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낮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발전한 회사도 있었고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 저런 식으로 났어요. 지금 이건 굉장히 단적인 예지만 조금만 더 조사해 보시면 좀 더 많은 회사의 10년간의 주가 변화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기업들의 주가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꼭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고, 또 회사가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돈을 잘 벌어도 영업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갱신을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실적대로 가더라. 근데 제가 봐도 실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를 그냥 이제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갖다 붙인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만 봐도 그동안 올랐던 게 이제 뭐 실적 때문에 오른 건 있죠. 실적 때문에. 근데 떨어질 때는 뭐 실적 때문이라고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죠.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오를 때는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올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결국 오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하면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물건도 삼성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주식도 사람들이 삼성 거를 선호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보셨던 그 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선호했고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왜 빠지냐? 간단해요. 결국은 주가를 올려줘야 하는 애들이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 겁니다. 메이저. 그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자본가들이 주가 올려주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가 못 가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 일단 어떻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중간중간에 산으로 가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은 안타깝게도 실적대로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 그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를 갖다 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실적이 좋네? 그럼 이유 이렇게 갖다 붙이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페이크가 있습니다. 이제 개미들을 현혹시키거나 혹은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오르는 종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미국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에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 당장 일본 증시나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이런 선진 증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본, 미국 이런 데 보면 진짜 그쪽들은 실적대로 가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역시 뭐 거품이 껴서 아닌 경우, 거품이 껴가지고 뭐 실체도 없는데 오르는 경우도 많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뭐 여러모로 코인 쪽도 안 좋고 주식 쪽도 안 좋아서 뭐 영끌족이 힘들다, 다들 뭐 힘들다 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건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절대 빚내면 안 되고, 뭐 뻔한 얘기지만 뭐 남는 돈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세요. 이게 어떤 종목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어떻게 분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하느냐, 그런 컨트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목 뭐 그 종목이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절대 뭐 쉽게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떨어졌다고 뭐 무조건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걸 보고 분위기를 살피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내면 욕심낼수록 힘들어지는 게 이 주식판이에요. 아무튼 뭐 쓸데없는 잡소리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은 절대 실적대로 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기관과 외국인, 돈 많은 메이저에 의해서 주가는 좌우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이상 아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ng that shit. Shit.